손녀딸 친차 기억나요? 보살님은 몰라요. 언니! 똑바로 좀 다시 조사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2016년 발동된 한알령 이후 무려 6년 만에 한국 영화가 드디어 중국 극장에 걸렸습니다. 바로 영화 오문희인데요. 이 소식에 지금 한중 콘텐츠 업계가 한껏 기대감에 부푼 모양인데, 물론 오랜 가뭄 끝에 들린 좋은 소식인지라 저도 함께 기뻐해야만 마땅하겠지만, 중국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는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한알령 이후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수입이 중단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오문희의 개봉은 2015년 9월에 개봉한 전지현, 이정재 주연의 암살 이후에 무려 6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문희의 경우는 워낙 소규모로 개봉을 했어서요. 12월 28일 기준 약 290만 위안, 누적 상영 회차는 대략 4.4만 회, 누적 관객 수는 약 8.6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흥행 중이다 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국의 대표 평점 사이트들에서의 평점도 마오이엔에서는 8.9점, 떠오반에서는 7.3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암튼 글쎄요. 다만 이런 흥행 성적과 관계없이 오문희의 개봉이 한알령 해제의 신호탄이냐 아니냐, 앞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중요한 지점일 듯한데요. 중국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 영화의 개봉을 승인한 걸까요? 사실 이 영화의 개봉 소식은 굉장히 아주 갑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12월 3일에 중국 전역에 개봉할 것이라는 소식이 바로 그 이틀 전인 12월 1일 오후에서야 비로소 알려졌고요. 중국 국가영화국의 상영 허가 또한 그 바로 전날인 11월 30일에 굉장히 급박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아마도 12월 2일에 있을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중 일정에 맞춰 선물용으로 갑자기 개봉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단 이번 서훈 안보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 간의 텐진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재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제하긴 했고요. 그 이전에라도 정상 간에 필요한 소통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도 실제 만남보다는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처럼 화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요. 그 정상회담 방식이 화상이든 대면이든 간에 양국 간 정상회담만 순조롭게 성사된다면 그 선물 중에 하나가 한알령 해제가 아닐까 하는 게 제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 대내외 상황으로만 봤을 때 그것이 한알령의 전면 해제냐 일부 해제냐라는 문제만 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여기서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 일부 해제 쪽이 아니겠냐 이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사실 일전에 한중 양국은 2021년과 2022년 이 두 해를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하나쯤 작은 이벤트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훈 실장 방중에 맞춰 오문희의 상영을 전격 승인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기도 하고요.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아직 그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우방 중 하나인 한국을 정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도 말이겠죠. 사실 영화 오문희는 2020년 9월에 개봉해서 약 35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한, 즉 최신작도 그렇다고 아주 흥행을 한 작품도 아닌 영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로 그 부분이 개봉을 하게 해줘도 큰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간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는 수년째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의 스토리, 이른바 정능량에 딱 들어맞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꾸준히 밀고 있는 이 정능량 콘텐츠들은 일부 애국주의 국뽕 경향까지 폭넓게 아우르면서 현재 중국 영화 박스오피스를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오문희의 개봉 소식에 중국 콘텐츠 시장과의 비즈니스 재개를 고민 중이신 제작사시라면 우선 최근에 흥행에 성공한 중국 정능량 경향의 콘텐츠들의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시길 강력 권해드립니다. 다만 한알령 이후에 지난 6년간 이게 한알령 해제 신호인가 아닌가 하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후에는 조용히 묻힌 경우가 이미 수차례 있었잖아요.
설령 한한령이 일부 해제된다고 할지언정 양국 간 콘텐츠 교류가 한한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정말 금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짐작컨대 향후에도 중국은 이 콘텐츠라는 가격에 대비해 대중 선전 효과는 상당히 높은 이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주변 국가들을 애태우게 할 것 같아서 말이죠. 특히 정치 참여의식과 문화적 자긍심이 유독 높은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적으로는 타격 효과가 제일 큰 이 문화상품들을 갖고 교활한 심리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는 게 바로 찐사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영화 오문희의 중국 개봉 소식과 더불어 그 행간의 숨은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았는데요. 여전히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중국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중국은 우리가 어디로 이사가고 싶어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시기임을 항상 명심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는 위클리 찐브리핑의 김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